자, 여기 키 L, 키 T, 키 R, 키 C가 다 비슷한데 키 L일 때는 드로 액션을 1로 주고 T일 때는 드로 액션을 2로 주고 키 R일 때는 드로 액션을 3으로 주고 키 C에서는 드로 액션을 4로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로 할 때 드로 액션이 1이면 선을 그리게 되고 드로 액션이 2면은 삼각형을 그리게 되고 드로 액션이 3이면 사각형 그리게 되고 드로 액션이 4면은 원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 L, 키 T, 키 R, 키 C는 따로 하는 게 없고 드로 액션만 1, 2, 3, 4로 이렇게 값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드로 액션 값만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draw라는 함수를 콜하게 되고 화면에서 클릭했을 때 move를 콜하게 되고 요거 두 개가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요 뒤에 번호가 요거는 1이고 요거는 3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1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는 같은데 왼쪽 버튼을 클릭할 때 1입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는 여기 3입니다. 그러면은 2가 또 있겠죠. 2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할 때입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이냐 오른쪽 버튼이냐 가운데 버튼이냐 하는 것을 여기 1, 2, 3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draw라는 함수를 콜하게 되겠죠. draw 함수 요겁니다. 아까 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선을 그리겠다 삼각형 그리겠다 하는 것은 선은 L키를 미리 눌러 놨습니다. 삼각형은 트라이앵글을 미리 눌러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냐 2냐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키를 누를 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드로 액션이 1이다고 하면은 go to XY 지금 현재는 초기값이 이렇게 0, 0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원점에서부터 go to XY 하면 내가 여기에 좌표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건 draw라는 함수 콜 될 때
이 x, y 이 값이 마우스 좌표 값입니다. 그래 마우스 좌표 값이 이쪽으로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터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우스 좌표 여기에 찍혔다. XY가. 그러면 go to XY니까 이렇게 잘 옮겨가는 거죠. 선을 끊는 겁니다. 지금 디폴트로는 다운돼 있으니까 펜이 다운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선을 쫙 긋겠죠. 그리고 이 XY를 X를 old X로 old Y로 이렇게 old X, old Y를 바꿔 놓습니다. 처음엔 00 이게 이제 old X, old Y였는데 이제 요 좌표가 old X, old 선 긋고 나서는 이 좌표가 old X, old 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T라는 것을 눌러서 눌러져 있고 그때는 드로우 액션이 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 하면은 이제 이게 수행이 되겠죠. go to X 그리고 old Y로 갑니다. 그래 X는 여기고 old Y는 초기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값이 제로였으니까 나중에 바뀌겠지만 제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go to X는 여기고 Y 값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Y가 제로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좌표가 여기서 요만큼 있는 떨어진 여기에 X잖아요. 지금 마우스를 좌표를 요 찍었습니다. 그러면 요 선은 없는 거고 자 여기에 X고 old Y는 제로니까 여기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정까지 이렇게 선을 끊는 거죠. 그 다음에 go to X 좌표가 X 플러스 old 나누기 2입니다. 이 나누기는 슬래시 이것은 정수 나누기라고 해서 2로 나눈 몫입니다. 그 결과가 정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수. 자, X 플러스 old X. X가 요거고 old X가 제로니까 old X는 요거죠. old X. 요거는 old Y고 old X와 이 X에 더해서 나누기 2 했으니까 요 중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Y니까 내가 요 마우스 잡을 여기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Y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Y. 그래서 여기까지 고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갔었고 이제는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go to old X, old Y. 이게 초기 값으로 00라고 줬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go to가 되죠. 그럼 요런 이제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좌표는 여기 찍었는데 요런 삼각형 그리게 되죠. 그리고 R키를 눌러가지고 드로우 액션이 3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면은 그때 드로우가 콜 될 건데 그때는
디렉션 3이니까 이걸 수행하게 됩니다. 자, go to x, old y 하면은 자, 이제 요거 지우고 x old y 하면은 x는 요 좌표, 여기 이제 마우스 찍은 좌표니까 x, 그리고 old y는 지금 제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 old y를 제로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죠. x old y,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go to xy 하면은 xy가 여기 우리 찍었으니까 이 마우스 찍은 마우스 좌표입니다. 요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go to old x는 여기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이쪽이 되고 y 좌표는 요거하고 똑같은 y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 다음에 go to old x, old y. old x, old y가 여기죠. 그럼 이렇게 선을 긋죠. 그래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마우스 좌표를 여기 찍었는데 old x, old y가 여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기 전에 키보드에서 C라고 치면은 서클이니까 드로우 액션을 4로 이렇게 바꿔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드로우 액션이 4니까 그때는 이걸 수행하게 되죠. 서클을 그립니다. T.서클에 의해서. 이건 반지름입니다. 이 반지름이, 자, 이것도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까지 지우고,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old x 하면은 이 x에서 old x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제로니까 제로 빼봐야 x 그대로죠. 의 2로 나눈 목,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이점인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요거에 반대 방향으로 간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은 서클을 그릴 때 반지름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 반지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그리게 될 건데, 반대 방향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린 이게 플러스니까 양이죠. 그래, 여기서 서클을 그릴 때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시계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00 여기에서 여기서 요걸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 XY를 좌표를 여기다 찍으면 0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이 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 또 알아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에 대해서, 우리 1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2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3은 1을 클릭하거나 3을 클릭하거나 5를 클릭하거나, 그래서 키보드에서 1, 3, 5를 클릭하면 키 1, 키 3, 키 5 라는 핸들러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 키 1, 키 3, 키 5는 펜 사이즈를 각각 1, 3, 5로 했네요. 펜의 굵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 만약에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 3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 그러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Move 라는 핸들러를 콜합니다. 자, Move 라는 이 함수 에 보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그때 마우스 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XY가 이제 전달이 되고, T.is down, 이거는 다운이 되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is down. 다운이 됐으면 move 펜 다운, 펜이 다운되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이 다운되어 있느냐? 그럼 펜 스테이터스를 true로 하는 겁니다. 요건 내가 말이 조금 이상해서 요걸 지웠는데, 지운 거는 읽지 말고 펜이 다운 상태이면 true다. 요게 이제 true가 돼서 펜 스테이터스가 true입니다. 펜 스테이터스가 true면은 펜을 다운으로 하는데, 펜 다운이 이게 지금은 false인 겁니다. 펜을 지금 요거 하고 이거 하고 바로 이게 true든지 false이든지 관계없이 바로 이 문장이 오는 거죠. 이 문장이 와서 펜을 up 하고 go to XY 하니까, 내가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여기다 클릭했다. 그럼 펜을 up 하고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펜을 up 하고 요리 가니까 선을 끊지 않고 옮겨가는 겁니다. up 한 상태에서. 그리고 원래 펜 스테이터스가
다운이면 true잖아요. 다운이면은 다운으로 해놓고, 만약에 원래 이 펜 다운이 false면은 그냥 그대로 이거 안 하니까 펜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옮겨간 이 위치를 XY를 old X, old Y로 해놓네요. 그럼 여기서 old X, old Y에서부터 아까 전에 라인도 긋고 또 삼각형도 이렇게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old X, old Y에서부터. 그래서 이 XY를 old X, old Y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4번에 대해서 했고, 5번은 U를 누르면은 펜을 들어 올린다고 했죠. D를 누르면 펜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키 U, 키 D에서 하는데, 키 U는 그냥 펜 업 하는 거고, 키 D는 펜 다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드래그 하는 거네요. 온 드래그는 이거는 키를 눌렀을 때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 누르는 어떤 키를 눌렀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 키에 대해서는 온 드래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끄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끌면은 드래그라는 이벤트가 수행됩니다. 자, 드래그가 수행되면 내가 왼쪽 버튼 눌렀을 때 그 좌표가 XY에 전달되고 드로 액션을 1로 한 다음에 드로라는 함수를 콜하네요. 드로라는 함수는 아까 우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마우스 좌표가 XY에 전달된다 했지만은 조금 전에는 XY가 인수에 당겨서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우스 좌표죠. 그래서 이 드로우가 콜 됐습니다. 그리고 드로 액션이 1입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할 때는 선을 그리는 거네요. 그래서 go to XY. 그리고 이전에 old XY가 있었다면 뭐 00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이 XY가 이제 바뀔 거니까 old X, old Y가 바뀔 거니까 거기서부터 새로 마우스를 딱 클릭하는데 여기까지 쭉 드래그를 하게 되죠. 선을 끊는다 이 말입니다. go to니까. 그러면서 X 좌표, Y 좌표가 old X, old Y가 됩니다. 그 이전에 old X, old Y가 이제 새로 이렇게 찍은 여기에 다시 이게 old X, old Y로 바뀌죠. 그리고 새로 내가 마우스 좌표를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게 XY가 될 거죠. 그래서 이 XY까지 old X, old Y에서부터 또 선을 껐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사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껐지만은 이 선들이 아주 조밀하게 짧게 계속 연속적으로 드래그를 쭉 하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드래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파이썬이라고 이제 글자를 썼죠. 이거 P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선이 쭉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끊는 게 드래그잖아요. 그럼 이 쭉 끊는 이것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누르고 뗀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뗀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거 아무 액션이 안 일어나죠. 이건 우린 액션 아무것도 안 취했으니까 마우스 버튼 누른 거 아니니까. 그 여기서 누르면 또 이제 좌표가 설정됩니다. 그러면서 쭉 드래그 하면은 이게 짧은 선 아주 요 짧게 XY 좌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한번 그려진 다음에는 이게 old X, old Y로 바뀌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러니까 선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곡선도 되고 직선도 되고 그래서 그걸 자유곡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유곡선 그리는 방법 선 그리기에서 이전에 좌표를 old X, old Y로 하고 새로운 좌표 선을 그리고 나서 고투 이게 선 그리는 거죠. 선 그리고 나서 새로운 XY를 old X, old Y로 바꾸고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드래그입니다. 자, 드래그 이렇게 했고 드로우라는 함수를 통해서 선 그리기로 수행된다. 그 다음에 7번 조금 전에 6번 했고 7번 역시 우리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무브를 콜하게 되는데 이거는 (7번이) 이런 자유곡선 그릴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쓴다 이랬을 때 여기까지 쭉 드래그 한 다음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 놓고 여기 와서 다시 떼는데 좌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야 되죠.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을 그리지 않고 새로운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게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로 와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필요 없는 동작 같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와서 끝냈다.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떼고 여기로 오죠. 만약에 누른 상태에서 오면은 선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런데 떼고 오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코딩 다 해놓고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이동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8번은 뭡니까? N키를 누르면은 키 N을 수행합니다. 키 N. 이거네요. 키 N을 수행하면 New Clear를 콜하죠. 그럼 New Clear에 가면 New Clear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은 화면을
지우고 펜 사이즈 1로 기본값이 1이니까 1로 하고 펜을 다운 시킨 다음에 드로 액션은 1로 초기값이 1이니까 old x old y를 제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세우고 그대로 종이에 받아 적고 자기가 직접 코딩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해되는지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소스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소스 리딩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리딩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 하면서 테스트 하면서 리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리딩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숙지 했을 때 그때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다음에 컴퓨터로 연주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연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라는 것을 우리 도레미파라 그러죠. 초등학교 때 음악하고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음악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입시에 바빠서.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전문가가 되면은 이걸 도레미파라 안 그러고 C라고 그럽니다. C, D, E, F. 그러면 A는 뭐겠습니까? A는 라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솔이 있으니까 G까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A, B, C 이렇게 되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C, D, E, F, G, A, B, C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이해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5선지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음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낮은 도, 높은 도잖아요. 이것을 4옥타브라 그럽니다. 4옥타브. 그 다음부터 또 레미파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걸 나누어서 요거 5옥타브 6옥타브 요 아래쪽에 좀 내려가니까 여기 아래쪽은 3옥타브 2옥타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도를 C4라 그러죠. 4옥타브니까. 요 도는 C5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도라도 여기 있는 도냐 여기 있는 도냐 요거는 C4고 요거 C5고 그래서 C4 온게부터 D5는 요게 D5입니다. 높은 레 여기까지 음을 1부터 9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1을 누르면은 낮은 도 그 다음에 9를 누르면은 높은 레
이걸 통해서 연주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각 음마다 음계, 그걸 음계라 그러죠. 여기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탁탁 올라가니까 음의 계단이다. 음계. 음계별 표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 주파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표준 주파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있고 그 도, 레 사이에는 도가 반음 올라간 C샵이 있죠. 레, 미 사이에도 레가 반음 올라간 D샵이 있고 미, 파 사이에는 이게 원래 반음 차이니까 이 사이에 미를 반음 올린 E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F와 음가가 같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걸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음악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또 다 이렇게 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코딩은 잘하면서 자기가 응용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거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걸 우린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그 다다익선일수록 좋은 거니까 이기에 배워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에 이미 조예가 깊은 학생들은 이런 게 너무 기초니까 아이고 뭐 너무 기초적인 걸 설명한다 하겠지만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걸 코딩할 수 있으면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회에 공부합시다. 자, 기본은 보통 음악하는 사람은 라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이 주파수들은 이게 전부 주파수인데 주파수죠.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을 한다. 음악 인식을 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 헤르츠라는 단위, 이거 기본 단위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다 주파수인데 그 중에 기본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그 기준이 라입니다. 라. 4옥타브, 요쪽이 옥타브죠. 4옥타브의 라. 즉, 440Hz가 여기 기준입니다. 4옥타브의 라. 여기서부터 도네요. 요건 피아노 도입니다. 이 기본 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튜너, 이 튜너도 요즘은 전부 앱으로 하죠. 옛날에는 튜너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주를 한다 할 때 바이올린, 그 다음에 플룻 등등 모든 악기가 라 했을 때, 라를 연주했을 때 전부 음가가 같아야 되겠죠. 그건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맞추는 기계를 튜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튜너에 딱 맞으면은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이 나오도록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기타 같은 것도 줄을 요렇게 조아서 아니면 약간 풀어서 이제 다 맞추죠. 그런 걸 튜닝이라 그러죠. 그 튜닝 하는 것을 돕는 기계, 이게 튜너도 요즘은 전부 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전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듭니까? 컴퓨터 한 사람들이 코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262Hz고 C는 277Hz고 여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440Hz인데 요 헤르츠인데 440Hz를 기억을 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25네요. 25만큼 떨어졌죠. 요거는 꼭 25가 아니지만은 그 비슷하게 떨어졌죠. 살짝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좀 어렵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공개 안 하겠는데 여러분 찾아보면은 여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일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더 큽니다. 이 폭이. 그러고 이제 라샵 A샵이 되면은 이게 26만큼 이렇게 증가가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8만큼 요리 증가했습니다. 조금씩 더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공식에 적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든 이 표를 보고 음의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악기는 전부 여기를 기준으로 440Hz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걸 연주를 하려 그러면 음표, 이 C4라는 음표에 맞는 주파수, 아까 이 표에 있었잖아요. 이 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딕셔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딕셔너리, 줄여서 딕트라고 쓸게요. 딕셔너리는 반드시 중괄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각각의 항목, 이 콤마로 구분된 게 이제 항목이죠. 영어로는 아이템. 이 아이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에는 키 값이 들어갑니다. 뒤에는 value,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이 키와 value로 구성된 것이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키고 요게 value고 요거 키고 요거 value고,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 값을 주면 요 value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스트는 이렇게 마련이 됐을 때 각각의 아이템이 콤마로 요렇게 구분되면 요 첫 번째 거는 0,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 네 번째 거는 3, 이렇게 해서 요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스니까 INDEX, 인덱스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는 키 값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래서 C4 도는 262Hz다. 레는 294Hz다.
미는 330Hz다. 이렇게 다 기록을 했네요. 요게 낮은 도고 요거는 높은 도입니다. 높은 레. 그래서 우리 낮은 도부터 높은 레까지만 기록하자 하는 것이 문제였으니까. 자, 이 딕셔너리 이름을 frequency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들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메인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화면을 600 by 6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on키 전부 on키만 있네요. 그래 키를 눌렀을 때 무슨 키입니까? 1번 키, 숫자 1, 숫자 2, 숫자 3, 4, 5, 6, 7, 8, 9까지 누를 수 있다 라고 했고, 1을 눌렀을 때는 키 1이 수행됩니다. 2를 눌렀을 때 키 2 등등. 자, 그래서 1을 눌렀을 때는 키 1이 수행되니까 이때 플레이 프리퀀시 C4 하네요. 플레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찾아갑니다. 요 갈로가 딱 있는 거 보면은 아, 이거 함수구나. 그러면 플레이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바로 요 위에 있네요. 요거 플레이 프리퀀시. 여기에 파라메타 n인데 여기에 C4라는 양가에 요거 싱글 코테이션을 해도 되고 더블 코테이션을 해도 되는데, C에서는 여기 한 문자고 요거는 여러 개의 문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 문자열이죠. C에서는 문자고 문자열이고 이게 서로 다르지만은 파이썬은 이거나 둘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와 문자열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자열. 그래서 이걸 싱글 코테이션으로 해도 됩니다. 더블 코테이션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C4라는 스트링이 이 n에 전달이 되죠. 자, 이 플레이 프리퀀시가 수행이 되면 beep라는 이것도 함수인데, 이 beep는 뭐냐 하면은 사운드, 윈 사운드 안에 있는 beep라는 함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import star라는 거 썼잖아요. star는 모든 함수, 윈 사운드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윈 사운드 중에 내가 beep만 필요하다 하면은 import beep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beep를 쓸 수가 있죠. beep는 삑이라고 소리 나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소리 내는 장치, 우리 그 사운드 카드 안 쓰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리 내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서 삑 하는 소리를 내주는데, 그 비프는 반드시 인수가 2개여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파수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 앞에 이 주파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프리퀀시라는 것이 여기 딕셔너리를 뜻하는 거죠. 이 프리퀀시에 n이 C4니까 여기 파라메타를 넘어왔죠. 여기서 던져줬습니다. C4라는 키 값을 주면 주파수를 찾아옵니다. C4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262. 그래서 요 값이 262Hz. 그 뒤에 있는 것은 300ms입니다.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62Hz로 300ms 동안 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미리세컨드 단위 알죠?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0.3초 동안 0.3초 동안 도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키를 (3을) 눌렀다고 하면 키 3가 수행되겠죠. 키 3는 플레이 프리퀀시에 E4라는 걸 전달하네요. 그럼 플레이 프리퀀시 이게 콜 될 건데 N이 E4입니다. 그때는 그 E4라는 요 스트링 이걸 가지고 프리퀀시라는 딕셔너리를 참조하니까 E4라는 키를 찾습니다. 리스트 같으면은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0, 1, 2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딕셔너리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키 값 갖고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E4라는 이 키를 줘서 330 이라는 밸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330Hz로 300ms 동안 연주가 되니까 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우리가 1, 3, 3 이렇게 누르면은 도, 미, 미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2, 4, 4 누르면 레, 파, 파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자, 아주 재밌고도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터틀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구나. 되게 재밌는데, 자, 이 프로그램 문제가 뭡니까? 이게 300ms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재미없죠. 음악은 박자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음표는 잘 나옵니다. 도미미레파파. 근데 길이가 300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키보드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오래 누른 만큼 박자가 길어지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뒤에서 앞에서 한 걸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기 30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습하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는데 하는 걸 각자가 문제를 만들어서 각자가 이렇게 이제 해결해 보면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늡니다. 자, 생각해 보라고 미리 이야기한 거고,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준비한 슬라이드 순서대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키보드를 누르면서 피아노 연주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악보를 만들어 봅시다. 도레미송이라는 노래 알죠? 도레미 도미 도미라는 거. 자,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예를 통해서 음표 만드는 방법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음표를 만드는 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앞에 것은 주파수를 나타내고 뒤에 것은 길이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 주파수 길이, 요거 주파수 길이. 그 길이를 200ms로 주고 그 다음에 400ms로 주면 이것은 4분음표를 뜻하고, 요거는 이거의 반이니까 이건 8분음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반박자 뭐 이런 거 배웠죠? 이건 한 박자입니다. 그래서 480Hz로 반박자. 이거는 상당히 주파수가 높네요. 요 헤르츠로 반박자. 이건 아주 낮은 음이네요. 이걸로 한 박자. 이렇게 이제 연주하는 거죠. 요런 자료 구조, 갈로 안에 넣는 것을 튜플이라고 그럽니다. 튜플로 묶어서 주파수와 길이를 갈로 안에 이렇게 묶었죠. 이 튜플을 원소로 해서 전체를 리스트로 묶었네요. 자, 파이썬 하려고 그러면 기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테자, 플로트, 그리고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구조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갈로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튜플이 있어요. 튜플과 리스트는 아주 비슷한데, 첫 번째 차이점이 리스트는 대갈로로, 튜플은 갈로로 표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딕셔너리. 우리 조금 전에 봤었죠?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중갈로 열고 닫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파이썬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인데, se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set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set은 C나 C++, 자바나 이런 데는 없죠. 근데 내가 이 set을 써보니까 이 set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개만큼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음표를 영어로 no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note를 튜플로 묶어서 이 리스트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음표는 5cm 위에다가 그렸는데,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은 import win sound 해야 되는데 그 중에 beef라는 것만 필요하면은 from win sound 하고 import beef 해서 이제 bee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연주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